지금 현재 인구가 지금처럼 소비를 하면은 지구가 1.6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결국은 이게 전부 다 인구 증가 문제로 항상 사람이 입이 늘어나면 어쨌든 간에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저도 이집트 바라보면서 아랍의 그런 이 정치적 소요가 2010년대부터 계속 있어 왔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건 필연적인 운명이었다 생각은 들거든요. 너무 갑자기 어떻게 보면 인구가 증가해버리니까 증가하는데 자원적인 자원에 있던 충격은 가해지고 농산물 자체 수급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결국은 그 정세 불안을 만들었고 예. 그게 이제 전부 다 번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이렇게 10년 온 게 동안.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게 듭니다. 가볍게 지난 시간에 이집트 먹는 이야기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했는데 갑자기 막 마음이 이제 되게 무거워지고 저도 요즘에 걱정이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네, 안녕하세요. 지구본연구소 최준영입니다.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사랑하시는 그리고 매우 아껴주시는 우리 남재작 소장님 모셔가지고 재밌는 농업 이야기 그리고 먹거리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아유 뭐 책도 내신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네, 이제 거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와요? 아마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곧 나와요. 책 제목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정하지는 않으셨고, 예, 당연히 이제 농업과 관련된, 내농업 관련된 얘기고 기후와 관련된 얘기인데 예, 저는 좀 책 제목을 좀 부드럽게 정하자 그러는데 아무래도 출판사 쪽은 예, 좀 강하게 정하자를 좀 예. 실랑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를 누가 이기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책 나오면 여러분 남 소장님 책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제가 남 소장님께 부탁을 드린 사항이 좀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식량 비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시간 분량 조절에 실패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대로 못한 이집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집트 그러면 이제 인류 문명 발상지 보통 이제 이렇게 유명한 곳인데 여기와 관련된 식량과 관련된 그리고 먹거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려봤습니다. 아, 네네네. 예. 저도 저번에 나왔다가 이집트에 질문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집트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갑자기 그 나라가 이게 개별 나라가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뭐 아랍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쉬운데 네. 개별 나라에 대해서 딱 물으면은 네. 이 나라 원래 그 나라 한 나라 알려 그러면 인구 구조부터 토지 그 다음에 이 변화 인구가 변하거나 토지가 변하거나 이런 역사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러지 사람들의 식성 뭐를 먹느냐부터 다 이해를 해야 그 나라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니 무슨 증권 투자 부동산 투자도 아니고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면.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네. FAO라는 세계 식량기구 같은 기구에서는 예. 많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네. 저쪽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가 있죠, 있고 보면.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집트 그러면은 이제 세계 문명의 발상지처럼 제일 오래된 문명 중에 이제 하나고 옛날부터 농사 짓던 나라인 것 같은데 이집트 사람들 뭘 먹나부터 한번 해볼까요 보면은. 저번에 저도 이집트 사람들이 뭘 먹나 네.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그 탄수화물이 모든 사람들이 식단을 구성을 할 때 네. 우리가 보통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필수 영양소. 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탄수화물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절반. 전체 칼로리를 구성하는 것에서. 네네. 근데 이집트는 한 66% 정도가 탄수화물이더라고요. 66%가 탄수화물. 이 얘기는 예. 좀 가난한 나라는 얘기죠. 나라가 이게 소득이 낮을수록 네. 이 탄수화물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유목 국가는 좀 다릅니다만 일반적인 네네. 농경 국가들은 예. 대개는 한 50% 정도에서 그다음 탄수화물이 50% 나머지가 단백질이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지방, 설탕 이런 것들이 차지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집트는 탄수화물이 거의 한 60 거의 3분의 2 정도가 3분의 2가 탄수화물이고 그럼 나머지는 3분의 1은 그럼 단백질? 단백질은 불과 3% 정도 3%. 4% 정도에 불과하고요. 3%. 그다음에 과일을 좀 많이 먹고 과일이나 채소에서 한 7%. 네. 그다음에 기름이라 그러죠. 식용 유지에서 한 4% 정도. 그다음에 콩도 별로 많이 먹진 않는데 한 4% 정도를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집트 분들이 드시는 게 3분의 2가 그럼 탄수화물이고 네. 그다음에 과일이 한 뭐 7, 8%, 네. 한 넉넉 잡아 한 10% 정도라고 치면은 실제로 그리고 단백질은 매우 부족한. 네. 이거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식단 문제점 지적할 때 보통 나오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개도국의 전형적인 식단이었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고기는 잔칫날이나 먹고 네, 가끔 한번 예. 맛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성인병 뭐 이제 이런 문제들 네, 나오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비슷하겠고. 네. 그러면은 일단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다. 그러면 탄수화물이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 곡식, 이제 맞습니다. 곡물 종류들이 이제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이제 얼핏 말씀드렸을 때 이제 이집트가 식량을 뭐 러시아 뭐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네, 수입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라고 그러는데 이집트가 얼마나 수입을 하나요? 보면은. 이집트가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집트에서 밀을 생산하기는 한 900만 톤 정도를 생산하는데 900만 톤. 수입하기로는 예. 한 1,300만 톤 가까이를 수입을 합니다. 900만 톤을 생산하고 1,300만 톤을 이제 수입을 수입한다. 하는 거죠. 세계 예. 최대 수입국이고. 세계 최대 수입국이고 네, 세계 수입량의 10%를 차지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집트 혼자서 전 세계 유통되는 밀 저기 네, 네. 교역량의 교역량의 10%를 혼자 차지한다. 10%. 네. 아니 뭐 하루 종일 밀만 먹나요? 근데 가난한 이게 식품 구성이 밀이 어떻게 보면 곡물이 가장 싸다 보니까 네. 가난한 나라일수록 많아지는 것도 있고요. 네. 하지만 이집트가 밀은 주로 이제 이집트는 그 부푸른 빵이 아니고 주로 플랫한 빵이라고 그러죠. 예. 이쪽 아시아에서는 난이라고 부르고 있고 네네. 얘는 플랫 브레드라고 부르고 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각 예. 나라마다 예. 그 빵을 만드는 그게 이제 주식 중에 하나에 해당하고 그거 외에도 이제 이집트는 쌀도 많이 먹습니다. 아, 쌀도 먹어요? 네, 그 나일강을 관계를 해가지고 쌀을 예. 재배하는데 쌀도 한 600만 톤 정도를 생산하거든요. 600만 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많죠. 생산이. 우리가 540만 톤 이렇게 우리나라가 360만 톤을 생산하고 아, 40만 톤을 수입하는 수입하는 400만 톤 정도인데 이집트는 거의 600만 톤 넘어가는 쌀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하면 이제 이게 벼로 600만 톤이니까 예. 이게 70%를 줄이면은 예. 37, 20, 한 400만 톤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양이에요. 우리나라 비슷한 양. 네, 우리나라 비슷한 그러고 양이에요. 보니까 얼핏 예전에 그 통일벼 뭐 우리 네. 이제 품종 개량할 때 이집트하고 인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약간 교역 같은 건 약간 했었죠. 그래서 뭐 품종 개량 초반에 뭐 이집트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뭐 잘 안 돼서 잘 안 돼가지고. 네, 잘 안 된 네. 그런 네. 이야기들이 기억이 네, 나는데 네, 네. 아 쌀도 네. 그러면 합해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을 생산을 하는데 쌀도 하고 밀도 그다음 하고 옥수수도 옥수수도 있어요? 한 700만 톤 정도를 또 생산하고 있고요. 아니 이 인구가 얼만데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수입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왜 이렇게 많이 수입하냐 봤더구만 예, 인구 문제더라고요. 역시요. 인구요. 이집트가 인구 대국인데 예. 1억 명이 넘었더라고요. 아니 제가 예전에 봤을 때 보면 뭐 한 6천만, 5천만 이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불과 한 60년대만 하더라도 인구가 얼마였는지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60년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한 60년 전. 60년 전이면 60년 뭐 한 4천, 3, 4천만 좀 됐을까요? 그 당시 2천만 정도에서 시작한 거죠. 1960년대 2천만. 2천만에서 예. 불과 한 70년 사이에 5배가 인구가 증가를 했거든요. 와. 근데 농경지는 예. 2만 5천 제곱킬로미터 정도에서 예. 한 3만 한 6, 7천으로 올랐으니까 농경지는 한 30%가 늘었는데 예. 인구는 5배가. 인구는 5배가 늘었으니까 이거 완전히 그 멜더스 딱 네, 이야기가 네, 네. 맞는 그런 곳인데요, 보니까. 농업 생산성이 비록 높아졌다 하더라도 예. 사실 그 정도 인구가 늘어나가면 대책이 없이 수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집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일강 따라서 이렇게 사막 사이에 네, 농경지가 네, 네. 쭉 뻗어 있는 지역이니까 사실 네, 넓혀봐야 뭐 빤한 그렇죠. 그런 지역일 것 같고. 네, 관계 시설이 뭐 어떻게 보면은 예. 그 피라미드 건설할 때부터 네. 이집트 농업은 관계 농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되게 강이 이 땅보단 강이 낮으니까 네. 이게다가 이게 뭐라 그러지 수차라고 예. 수차라고 물을 퍼가지고 이 수로를 흘려가지고 이제 농장에 관계를 하는 방식으로 밀과 이런 걸 생산했었죠. 예. 그런 농업이 여전히 계속되면서 지금까지. 네 관계 면적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데 예. 주로 이제 카이로 주변에 그가 이제 곡창지대였지 않습니까? 곡창지대고. 관계가 되는 것이. 근데 예, 이제 카이로도 도시가 개발되면서 그쪽 주변이 상당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농경지가 이제 뭐 네, 주거지로 네. 바뀐다든지. 네. 예. 이게 인공위성 사진으로 찍은 걸 보면은 예. 예전에는 그 강 주변이 녹색지대가 쫙 펼쳐져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 도시가 거의 뭐 한 굉장히 많이 잠식을 했다 그럽니까? 회색으로 보이는 거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네. 그리고 뭐 그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문명 발상지 뭐 몇천 년 전 거슬러 기원전 뭐 4천 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뭐 3천 년으로 잡아도 지금으로부터 그러면 한 5천 년 동안 농사를 끊임없이 지어온 땅인데 네. 지금도 그래도 사실 생산량 보면 상당히 꽤 많은 편이거든요. 네. 지력이 이렇게 잘 유지되는 이유가 뭐죠 보면?
이게 이제 그 이집트 신화에 많이 나온 얘기로 이집트는 예. 나일강이 매년마다 범람을 하지 아, 않습니까? 범람. 그래서 범람을 하니까 예. 그 아프리카에 있는 흙들이 예. 아프리카에서 비료를 많이 포함한 흙들이 매번 이게 흙탕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예, 예. 물이 한번 넘치면서 이게 보면 땅하고 낮지 않습니까? 예, 예. 낮은 땅들이 이렇게 다 뒤덮어 버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매년 범람하면서 저쪽 그렇죠, 어디 그렇죠. 상류가 저쪽 수단, 네, 이디오피아 뭐 이런 쪽에서 뭐 이제 이티오피아 예, 이런 예.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이런 그래서 쪽. 무기질이 이제 풍부한 유기질하고 다 쓸어가지고 네네. 내려와서 그걸 한 번씩 매년 덮어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5,000년이 지나도 네. 지력 고갈 뭐 이런 문제 없이 사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예, 만약 아프리카 쪽에서 비가 적게 내려가지고 범람을 하지 않으면은 예.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없지 않습니까? 수출이 안 나고 똑같은 농사를 짓더라도 음. 그럴 경우에는 막 기근이 들고 기근이 이런 데가 들고. 몇 대가 될 때는 이런 게 그게 역사적 그걸 만들고 이벤트를 만들고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자연 비료 공장을 옆에 두고 이제 네. 매년 잘 가동이 되지만 가끔 고장 나기도 하는 가끔 고장 나죠. 예. 가끔 고장 나가지고 이게 이집트 자체는 어차피 비가 잘 안 내리는 나라니까 예. 주로 아프리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집트 농업 이게 영향을 많이 받았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종교도 발전하고 이랬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거 예전에 뭐 10년 전 벌써 몇십 년 됐네요. 이제 로마인 이야기 이런 거 보면 로마 사람들 빵 이제 먹을 이제 그 밀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난데없이 이집트 이야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아니 그 사막밖에 없는 나라에서 그래 뭐 나일강 주변에 농사 좀 되겠지 했는데 어마어마한 생산량이었군요 보면. 그렇죠. 그 당시로 치면 엄청났을 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또 한 800만 톤 정도, 900만 톤 생산할 정도면 당시에도 뭐 한 몇백만 톤을 생산했을 것 같으면 이 정도면은 거의 그렇죠. 예, 로마 사람 정도는 다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아마도 그 당시 비료가 없던 시절에는 예. 이 정도 생산성을 가진 땅이 별로 없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 당시에 저 뭐 우크라이나나 뭐 이제 특토지대 개발은 아직 안 됐을 테니까. 그때까지는 안 됐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탈리아 땅들은 아마도 몇 해 농사 지면은 이게 돌려가며 농사 짓고 해야 되니까 예.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이집트라는 데가 기본적으로 이 강가에 있는 땅들이 이 뭐 토질이라고 하죠. 이게 좋거든요. 거기다가 약간 비료기 같이 있으면은 예. 농사짓기 최적이 되는 최적이 거죠. 되는. 물도 관계를 하기 좋으니까요. 그렇죠. 물 옆에 있고 땅 네, 넓고 예, 매년 노동력만 좀 노동력만 있으면 네, 힘만 예. 좀 있으면은 아, 그래서 피라미드도 쌓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수입하는 이집트인데 최근에 이제 상황은 어떤가요? 보면은. 지금 요즘 또 보면은 예. 많이 어려워졌죠. 많이 어려워져 가지고 예. 이게 왜냐 그러면 이 나라 밀이 대부분 다 어디 수입되냐 그러면은 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대부분 다 수입되고 있거든요. 하필. 예, 그리고 프랑스에서 좀 수입되고 이러는데 예. 대부분 다 이 아프리카에서 북아프리카 유럽과 가까우니까 예. 유럽에서 대부분 다 수입하고 있잖아요. 예, 예. 거의 그러니까 뭐 거의 90% 이상을 90% 이상을 네, 유럽에서 수입을 하는데 예. 그 중에 85% 정도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인 거죠. 85%가 전체 1,300만 톤 수입하는데 그 중에 85%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네, 그러다 보니까 예. 당연히 국제 곡물 가격이 사실 저번에 한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올라가면서부터 예. 코로나 때문에 유가가 올라갔고 유가가 올라가니까 전 세계 곡물가 작년부터 이미 다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한 50% 정도 올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뭐 이게 이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에 수입되는 건 더 비싸졌죠. 그 이집트의 물가 불안이 심해지니까 예. 정정 불안으로 대개 다 이어질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주변 국가들까지도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인구가 1억 정도 되면 중동 국가에서 압도적으로 인구가 많은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집트라는 나라는 또 예전에 누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전 세계에서 최초의 국가이자 최후의 국가일 것이다. 예, 뭐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옛날부터 이집트고 지금도 이집트고 앞으로도 이집트일 거다. 예,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이제 그런 나라다 보니까 완전 상징성이 이제 강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인구 1억 명이 먹어대는 양을 이만큼을 수입을 하려고 그러면 국가적으로 이게 큰 과제일 것 같고 예. 이 정도 인구를 부양하려 치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보면요. 이집트가 딸리 공업 생산이라든가 그렇죠. 지하 자원 같은 게 흙이 많이 있는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가 주로 관광인데 네, 보면은 네, 관광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지난 한 2년간 거의 네. 문 닫다시피 했을 거고. 네. 그러면 이 보나마나 이제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2010년 아랍의 봄 뭐 이런 거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있었을 때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쪽에서 이집트 정권을 잡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개입해서 예. 다시 정권을 다시 무너뜨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걸프 주변에는 걸프 왕정 국가들이 특히 긴장을 뭐 사우디, 뭐 맞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뭐 UAE 같은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 뭐 이런 나라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걸프 연합체라는 데가 있는데 예. 여기서 최근에 200억 달러 정도를 이제
긴급 금융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통화 스와프도 있고 그다음에 예. 이제 직접 지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문제 일으키지 말고 이거 네. 이 돈으로 이제 백성들 잘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해라. 네, 네. 이제 이런 거 같죠 보면은. 그래서 예. 저번에 아마 2010년도에는 큰 홍역을 치렀잖아요. 그렇죠. 아랍 국가 전반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아랍 국가들이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집트 같은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 빈곤 국가들이 우리 생각과는 달리 이제 물가를 낮추고 국민들한테 이제 기본 필수 생필품들을 이제 저렴하게 공급하는 데 되게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조금을 이제 많이 지불하는데 아마 이집트도 비슷하죠 보면은. 네네.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 빵이거든. 빵이지 빵. 않습니까? 예. 빵을 저소득층인데 지원하는 빵이 있는데 이 가격은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해서. 최고 가격이 이렇게 네, 있는. 일정 가격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지원하는 빵집들이 있는 거죠. 그런 빵집에서 저렴한 가격에 빵을 이제 일정 가격으로 빵을 생산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값이 올라가면 정부 예산이 거기에 많이 쓰이는 거죠. 정부 재정 적자가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이제 쓸 돈이 이제 국민들 먹여 살리는데 네, 직접 네, 들어가는 네, 이제 네. 비용이 많이 높아진다. 그래서 최소한 국민들이 빵 때문에 이렇게 예. 밀란이 일어나진 않도록. 밀란이 일어나진 않도록 해야겠다. 어쨌든 간에 돈을 많이 써야 되죠. 아, 근데 인구가 1억 명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뭐 얼마 전에 저도 깜짝 놀란 게 필리핀, 뭐 베트남 다 인구가 이제 1억 명 1억 명 가까이 다 넘고 갔죠. 뭐 가까이 가고 그러는데 그래 그 나라들은 그래도 뭐 농사 잘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나라들이니까. 필리핀도 쌀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 쌀을 나라거든요. 수입하고. 예. 이 나라도 한때 막 뭐라고 하죠? 쌀 생산 대국이었는데 네네. 수출 대국이었는데 그 뭐 정부 쌀 정책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나라가 음. 필리핀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 그 있거든요. 세계 미작 연구소가 있는 데가 그 필리핀 아닌가요 보면? 근데 이 농업이라는 건 사실 투자를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이 아마도 국제 쌀 가격하고 차이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예. 정부에서 쌀 생산 기반에 대해 투자를 안 하고 국제 경쟁을 하다 보면 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농업이라는 건 가끔가다 흉년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몇 년마다 한 번씩 흉년이 드는데 예. 그럴 때만에 정부가 제대로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거나 네네. 아니면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예. 그만큼 쌀 생산이 줄어들게 돼요. 기반이 이제 아예 붕괴돼 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아마 농업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인프라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싶은 게 네. 농업이라는 건 우리가 뭐라 그러지 꾸준하게 생산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한순간 또 실패하면 안 되고. 네, 하루 삼시세끼는 먹어야 되고 1년 내내 먹어야 되고. 맞습니다. 잠시 예. 수입할 수도 있고 잠시 이렇게 위기가 왔다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품종이라든가 아니면은 농가들이 그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생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료 가격도 내려주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패키지로 가야 되는데 필리핀은 아마 이제 그걸 실패해 버린 저거 거죠. 실패한. 그러다 보니까 그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 쌀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죠. 이집트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금 이제 필리핀 이야기까지 갔는데 어쨌거나 이 이집트 같은 나라는 주로 이제 밀을 많이 먹는 이제 나라이고 근데 네. 이제 밀 가격이 올라서 요즘에 이제 고생을 이제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이제 하고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 먹는 음식 종류 이런 것들 혹시 뭐 소개해 주실 게 좀 있을까요? 보면 갑자기 점심 때도 되고 그러든지 음식이라는 게 사실 나라별로 크게 음식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예. 주로 곡물 요리가 있고 고기 요리가 있는데 음식은 예. 주로 볶고 찌고 튀기고 뭐 이런 정도 요리법이 다거든요. 그러니까 볶는 게 먼저냐 찌는 게 먼저냐 또 순서를 네네. 바꾸고 해서 예. 예를 들면은 곡물을 살짝 그 식감을 단단하게 만들 거냐 아니면 약간 물렁물렁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바깥을 가지고 딱딱하게 만들 거냐 여러 가지 이제 요리법을 쓰죠 이렇게. 예. 그래서 먼저 찐 다음에 굽는 방식이 있고 예. 반대로 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 대개는 튀기는 방식이 있고요. 예. 이런 방식을 쓰는데 이집트도 그럼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빵은 이제 굽는 음식이 빵 대표적인 굽는 거. 음식이고. 가루로 만들어 쓰게 되고요. 예. 빵은 왜 가루로 만들어야 되는지 지금 이거는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밀가루를 생산했지만 우리나라 밀가루 음식 중에 전통적으로 먹었던 건 뭐 있죠? 수제비 정도가 있어요. 수제비, 그러니까 이게 칼국수. 그렇죠. 칼국수는 그렇죠. 칼국수 정도를 만들기 좋고 예. 그다음에 수제비 정도를 만들기 좋거든요. 예. 뭉쳐지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가루의 특징은. 그러다 보니까 빵 정도가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집트 나라권들은 대개 다 이제 그 플랫 브레드 그래요. 예. 발효되지 않은 네, 납작한 빵. 납작한 빵. 이게 그 멕시코에서는 이게 옥수수로 만들죠. 네네. 또르띠아를 싸는 예. 껍데기를 싸는 거 이렇게 쓰고요. 베트남 같으면 이제 쌀 같은 걸 발효시켜 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어서 라이스 페이퍼. 라이스 페이퍼 그걸 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음. 주식이요. 그걸
보통은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 주식이 있으면 그것과 예. 같이 먹기 위한 뭔가 다른 게 예, 반찬. 되게 한국말로 고기를 하면- 싸 먹거나 예. 되게 고기를 싸 먹거나 아니면은 또 이집트는 또 콩을 또 많이 먹거든요. 한 3, 4%. 콩. 예. 네, 이게 콩이 실제로 고기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예. 콩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단백질에서 예. 이게 없으면 사실 식단 균형이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콩을 가지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렌틸 콩이라든가 아니면은 병아리 콩 같은 이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두부 만들 때 네네. 쓰는 콩을 우리가 이걸 대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두. 예. 대두는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두부를 만들 때 쓰고 된장을 만들 때 쓰고 예. 발효시켜서 먹고 발효시켜서. 예. 일반적으로 그냥 먹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식용으로 못 하죠. 예. 이런 근데 일반적인 콩들을 먹을 수 있는 콩들은 완두콩처럼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약간 크고 바삭바삭한 콩들을 예, 식감 있는 콩들을 먹게 예. 되거든요. 이런 콩들을 먹는데 그런 콩들을 이제 토마토 같은 거하고 이렇게 이제 찌거나 볶거나 해서 같이 요리한 거 예. 이걸 가지고 이제 가장 유명한 게 풀 메담 이게 이집트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풀 메담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예. 이게 이제 이집트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빵, 그다음에 이제 콩, 그다음에 토마토 같은 걸 조금. 같이 볶아 가지고 예. 이제 그 이 빵 같은 거 납작한 빵 가지고 이렇게 얹어가지고 네, 이제 싸 뭐. 먹고 이런 게 이제 주식으로 그러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보면 되게 그 고기 요리는 되게 다양한데 네. 곡물 요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빤한 것 같아요. 이제 찌거나 뭐 볶거나 뭐 그렇죠. 죽처럼 만들어 예, 먹거나. 죽처럼 만들어 먹거나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거 탄수화물만 먹으면은 이제 많이 먹어야 되는데 많이 못 먹으니까 많이 먹게 하려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양념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맛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단백질이나 그렇죠. 이게 동남아시아로 가면 지금 열대지방으로 가면은 예, 발효 소스가 들어가나요? 여기 향이 많이 들어가죠. 음식의 특징 열대지방은 쌀 문화권이 중심이고 예. 그 우리는 보통 흰밥을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예. 열대지방 사람들은 흰밥보다는 되게 이제 요리한 밥을 먹잖아요. 예. 예. 이럴 때 향신료들이 많이 들어가죠. 예. 이 탄수화물 자체만 가지고 아무 맛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다가는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향신료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 이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 중에서 네. 에너지원이 이제 탄수화물이니까 네. 탄수화물을 이제 넉넉하게 이제 먹으려고 국가적으로 이제 보조금도 주고 네, 네. 지원도 많이 해서 곡물가를 낮춰주니까 결국은 이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인구도 점점 늘고 인구가 느니까 이제 다시 한번 또 식량이 또 부족해지니까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네, 맞습니다.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이제 아까 그 이 이집트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식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 그다음에 이제 농업과 관련되는 그 어떻게 보면 토지 면적은 한 30% 늘었는데 이제 인구는 한 5배 느는 네. 이제 이런 상황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탄수화물 저희도 뭐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 이제 보면은 하루 세 끼 이제 고기 뭐 이제 육류 이런 거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잘 이제 먹는 걸 보면 야, 이게 선진국 식단인가라는 생각이 가끔 드는데 근데 막상 선진국 가보면 감자 이렇게만 먹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선진국하고 이 개도국하고 식단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나요,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예. 많이 나고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우리가 한 50년대 먹던 양을 보고 있으면은 예. 지금 먹는 양을 보면은 예. 과연 같은 인간인가 싶은 이게 그럴 만큼 많이 먹잖아요. 조선시대는 우리나라 평균 키가 한 150 정도 됐다 그러는데 예. 요즘 170쯤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처럼 옛날에 비해서는 한 30% 정도 많이 먹고 있고요, 사람들. 저희가 전반적으로 세계가 다. 아, 그러니까 인구도 늘었지만은 예. 먹는 양 자체도 많이 늘었고 또 또 이제 소득이 늘어나면서 육류 소비가 무조건 늘어나거든요. 예. 소득이 늘어나면 육류 소비가 저번에 다 말씀드렸는데 육류가 맛있잖아요. 고기는 좋죠. 고기가 맛있잖아요. 우리 저희 고기 얼마나 먹나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한 54kg 정도를 먹는다고요. 연간 1인당 평균으로 평균. 모든 국민 평균으로 그렇죠. 그 아이 뭐 노인분들 다 합해가지고 예, 54kg. 그리고 어른 같으면 실제로 많이 먹듯이 한 100kg 정도 드신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네. 성인들 뭐 20, 30대면 충분히 먹을 것 같은데, 네. 이야 1인당 100kg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적게 먹는 축에 들어가고요. 적게 먹는 축인가요? 네, 보면? 그때 우리나라 왜냐 어류를 많이 먹거든요. 어류하고 아, 수산물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물고기는 제외하고 물고기 제외죠. 아, 육고기라 하죠. 육고기. 한국 사람들 참 고기를 좋아해요. 다 고기잖아. 피쉬도 아니고 다 네네. 고기인데 물고기냐.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물고기 예. 다른 나라도 개도국 사람들은 육류 자체가 소비가 작고 예. 어류 자체가 단백질원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네네. 어류가 많이 먹고. 근데 우리나라는
54kg, 선진국은 한 70kg, 80kg 70kg 정도로. 정도 먹고. 네, 아직 70, 선진국 되려면 좀 멀었군요 보면은. 선진국 우리 수준으로 맞춰야 되죠. 미래는 근데 이게 아마도 미래는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 지구라는 게 어쨌든 간에 예. 고기를 먹어서는 감당을 못 하니까요. 예, 예. 이 인구가. 그래서 그러면 잠깐 우리는 고기 한 54kg 먹고 네. 그다음에 물고기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네. 나라가 또 네, 대한민국이고. 어패류하고 물고기하고 다 해서 한 예. 74kg 정도를 먹고 있고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이집트 분들은 이제 탄수화물이 한 66%, 네. 그다음에 단백질이 한 3%, 네. 뭐 과일이 한 7%, 뭐 대충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선진국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밸런스가 어떻게 되나요 보면은? 보통은 보면 이제 조금 더 소득이 높은 나라로 가보면은 예. 예를 들면은 제가 하나 준비해온 나라는 이란 같은 나라가 하나 이란, 있는데 예, 이란은 보면은 이게 이집트는 3분의 66% 정도가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 예, 이란 같으면은 이게 한 53%를 줄어듭니다. 아 탄수화물. 50% 정도로. 10% 정도 줄어들죠. 이 탄수화물은 대개는 이제 50%에서 소득이 어느 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문화권에 예. 따라 가지고 예, 예. 절반 정도 그렇고 이란 같은 나라는 보면은 그 육류도 이 나라는 4% 정도로 별로 많지는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란 이 나라가 특징이 과일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과일이 잘 나죠. 네, 과일이 이런 나라 특히 건조지대들이 과일 맛있는 과일이 정말 많죠. 예. 그런 것들이 많고요. 그게 한 11%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단 음식, 단 음식? 설탕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탕? 네, 여러 가지 이런 데서 되게 한 10% 정도의 또 오. 에너지를 보충을 하고 그 별도의 당류를 그렇게 많이 섭취하는 걸로. 왜냐면 이게 이 음식을 할 때 대부분 설탕을 다 넣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곡물 생산량을 할 때는 예. 알갱이 곡물만 하잖아요. 네네. 실제로 가장 많은 양이 생산되는 농작물은 예. 사탕수수거든요. 아, 전체 양으로 보면은 양으로 보면 사탕수수 만들 설탕이 그 몇 개 나라에서 되게 만들어 열대지방했어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전 세계에 다 수출해 가지고 음. 이 설탕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나라 칼로리의 한 10% 정도 아, 그냥 7%에서 10% 정도 차지하신다고 보면 되죠.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곡물은 아니지만 실제로 에너지원이죠. 에너지원인. 아 전혀 생각 못했네요. 네, 이게 그 사탕- 하얀 가루가 이렇게 여기저기 막 네, 들어가다 보니까. 다 살찝니다. 그거 먹어도요. 그렇죠. 설탕 먹는다고 이게 살 안 찌는 거 오. 아닙니다. 네. 해삼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개만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설탕은 살짝 도와준다, 뭐 맛을 내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류가 이렇게 10%씩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보면은. 네, 당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예. 그다음에 지방이 있잖아요. 지방. 기름. 예, 기름은 이제 이런 나라들은 또 이제 유지작물을 재배 많이 하는 곳에서는 예. 기름도 거의 한 10% 정도가 이제 칼로리에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각종 식용유나 뭐 예, 식용유. 예, 이런 종류로 근데 쓰이는. 우리도 튀김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예, 사실 그 식용유가 이게 칼로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탄수화물에 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식용유를 이게 튀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역시 예, 칼로리가 살찐다. 많이 살찐다. 뭐 신발도 맛있다 튀기면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채소는 튀기면 모든 채소는 튀기면 또 다 맛있어지는 특징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입맛이랑 다 똑같군요. 그러니까 단 거 좋아해서 당류 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웬만큼 튀길 수 있으면 다 이제 기름 많이 넉넉하게 둘러가지고 볶고 네, 네. 튀겨가지고 이제 만들려고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예전부터 기름이 작았잖아요. 식물성이 아주 예전에는. 그렇죠. 그래서 잔칫날 이제 전 부칠 때 기름 정도를 썼는데 예. 요즘은 이제 식용유를 프라이팬에 약간 높게 많이 넣어서 이렇게 이게 예. 하면 좀 더 채소가 바삭해지잖아요. 그렇죠. 전 같은 것들. 예. 예전에는 근데 어릴 때 기억을 보면은 이 무 같은 걸로 이렇게 소뚜껑을 거꾸로 해서 예. 바닥에다가 이렇게 싹 펴가지고 살짝 예. 바르는 정도가 예. 다였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름을 튀긴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굉장히 입맛에 와닿잖아요. 착착 그렇죠. 붙는 게. 착착 붙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좋아하는 이유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네네. 예. 튀김닭을 아마 치킨을 좋아하는 것도 예. 역시 마찬가지로 튀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유지도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름 소비하는 거는 그 예를 들면 지중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샐러드에다가 드레싱용으로 그렇죠. 올리브유를 많이 올리브유. 쓰고 예,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치킨을 통해서 아마 대부분 기름을 아마 먹게 될 거다. 그래서 사실 치킨들 많이 드시는데 그 치킨 기름은 또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중한 또 바이오 디젤 또 원료입니다. 보면은 그렇게 다량으로 한 곳에서 많은 그 폐유가 나오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네네. 다들 걷어가서 잘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대부분 치킨 기름들은 팜유거든요. 팜유. 말레이시아나 요즘에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들. 예. 네, 그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요. 예. 그럼 이란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네. 뭐 선진국들은 그거에 비해서 이제 고기 함량이 더 높아진다. 네네네. 정도 이야기를 이제 하면 되겠군요. 보면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네네.
그래서 보면 생각해 보면 이제 이집트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 먹는 문제는 제일 이제 심각한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하루 삼시세끼 먹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끊을 수 없고, 네. 뭐 이제 계속 먹어야 되는데, 또 먹는 건 또 되게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경향성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이제 먹던 거를 또 계속 먹잖아요, 보면은. 못 바꾸죠. 먹던 걸 가지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서 이제 어릴 때부터 먹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바꾸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죠. 어릴 때 한번 먹었던 음식들은 예. 수십 년이 지나도 그러니까요. 그대로 기억을 하고 그대로 있죠. 기억하고 네. 계속 손이 가고. 네. 어릴 때부터 잘 접하지 않던 음식은 나중에 커서 주변에 많아도.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있는데 정말 다양한 음식을 예. 맛보게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급식은 되게 훌륭하다고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네. 근데 뭔가 말씀을 이렇게 아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우리 애들도 보면 이게 예. 고기를 너무 많이 먹잖아요. 예, 예. 물론 외국하고 비교하면 많지는 않는데 예. 이게 채소 같은 걸 잘 안 먹고 또 예. 옛날 음식을 잘 안 먹고 하니까 예. 억지로라도 이제 다양한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대개는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음식에 됐어요. 곤충 같은 걸 우리가 안 먹잖아요. 어릴 때는 사실 메뚜기도 볶아 먹었는데. 그렇죠. 그것들을 예. 그럼 이것도 아마도 저도 이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게 좀 친숙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네. 하긴 저는 요즘에 그 먹는 이야기 나왔으니까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요. 네. 이게 옛날 분들하고 요즘 분들하고 사진 찍어 놓으면 전혀 인종이 다른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잘 먹어서 키가 크고 그다음 네, 피부색도 좋아지고 혈색도 좋아진 것도 있지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봐요. 이게 먹는 게 예전에는 이제 나물이나 식물성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제가 치과를 갔더니 그 나물 종류가 정말 이에 부담을 많이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왜냐면은 이 식물이라는 게 질긴 섬유를 막 끌어내야 되니까 네. 힘을 줘서 이렇게 막 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치료하고 난 다음에 그런 거 좀 드시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렇게 하관이라고 그러죠. 이게 턱이 다 이렇게 좀 약간 네모나다고 그래야 되나? 강한 인상을 네, 맞습니다. 이제 많이 주는 것 같고 네. 요즘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건 주로 이제 부드러운 고기나 맞습니다. 가공식품 네. 이런 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발달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계란형 네네. 좀 이렇게 그 갸름한 얼굴이 이제 많아진다. 예.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거는 사실 좀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발음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저 어릴 때는 학교에서 당연히 장모음, 단모음 했고 그다음에 복모음 이런 게 이제 그 조금 신경 쓰면은 당연히 다 발음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이제 민감하게 했거든요. 아나운서 분들뿐만 아니고 일반인 선생님들도 보면은. 네네. 근데 요즘에 보면은 복모음 구별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제 이게 좁아지다 보니까 이 혀랑 이 공간이 이제 좁아지다 보니까 그런 이제 발음 이런 것도 이제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어떨 때 보면은 옛날식으로 말하면은 좀 어린 친구들이 많이 쓰는 어릴 때 쓰는 그 어법이나 어투 그다음에 어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한 30대까지도 이제 막 계속 보이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이거는 누가 예. 연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옛날 네. 사진이랑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턱이 이렇게 네모난 분들이 많다가 요즘에는 다 이렇게 갸름해지거든요, 보면은. 점점 더 잘생겨진 것 같아요. 전부 다 예, 연예인처럼 그러니까요. 젊은 분들 보면 전부 다 연예인처럼. 그러니까요, 보여요. 맞습니다.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먹는 게 이제 영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드는데, 그나저나 이 이집트 분들은 이 식량이 문제가 생기면은 앞으로 참 큰일일 것 같아요, 보면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두고두고 문제가 네. 된다. 아마도 그 나라도 예.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는 인구가 얼마 정도 더 늘었냐 문제인데. 예. 근데 최근 추세를 보니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래프가 그렇게 꺾이질 않는 거죠. 어느 순간 이제 피크를 찍고 이렇게 안정화되는 단계가 접어들어야 될 텐데 예.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 피크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지났죠. 네. 이제 그렇게 무너지는 단계로 이제 다음에 접어들게 되는데 예. 근데 아랍 국가들은 어떻게 될 거냐가 사실 지구 전체 뭐 정세 안정부터 시작해서 네네. 기후 문제부터 시작해서 식량 문제까지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저 아랍이나 아프리카 이쪽 신생 인구가 대부분 증가하는 국가들에서 예. 이게 어떻게 안정화될 거냐가 저는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더라고요. 미래를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사람이 소모하는 것도 많아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사람이 직접 뭐 필요한 것들을 또 조달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그렇죠. 여러 가지 온실가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빈공국 주로 이제 아프리카나 이제 서남아시아 이런 쪽에서만 이제 현재 인구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게 또 다시 이제 옆길로 새는 얘기라서 그렇긴 예, 합니다. 뭐 계속 셉니다 오늘은.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기후 변화를 얘기할 때 예. 어디서 온실가스가 제일 많이 나오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당연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너지가 가장 많이 나올 그렇죠. 거라고 가솔린로 생각하죠. 태워가지고 뭐 자동차, 뭐 발전,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예. 보면은 에너지 산업에서 나오는 걸 전 지구적으로 바라보면 한 25% 정도로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25%. 근데 좀 우리가 보통 이제 토지는 대부분 다 그러면 물론 개발할 때도 쓰겠지만은 농업하는데 가장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예. 토지가 다른 용도로 바뀜으로써 산림 같은 것들이 다른 용도로 바뀜으로써 아니면 이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아니면 축산을 하거나 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24%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전환에 따라서 예, 그래서 토지 이용 및 토지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24% 정도를 차지합니다. 루루 CF라고 부르던가요? 보면 예, 요즘은 아폴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근데 이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지금 현재 인구가 지금처럼 소비를 하면은 지구가 1.6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게 전부 다 인구 증가 문제로 항상 사람이 입이 늘어나면 어쨌든 간에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는 거고 예. 이거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또 이 얘기로 또 가게 되는 거죠. 농업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저도 이집트 바라보면서 아랍의 그런 정치적 소요가 2010년대부터 계속 있어 왔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건 필연적인 운명이었다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너무 갑자기 어떻게 보면 인구가 증가해 버리니까 증가하는데 자원에 있던 충격은 가해지고 농산물 자체 수급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결국은 그 정세 불안을 만들었고 예. 그게 이제 전부 다 번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이렇게 10년 온 게 동안.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게 듭니다. 가볍게 지난 시간에 이집트 먹는 이야기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했는데 갑자기 막 마음이 이제 되게 무거워지고 네. 사실 이집트 이야기를 이제 지금 한 30분 이상 이제 진행을 했는데 사실 저도 요즘에 걱정이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 이티오피아 입장에서 상류가 이제 이티오피아인데 그 나일강 네네. 그 전체 수량의 한 80% 가까이가 이제 이티오피아에서 내려오잖아요. 보면. 네네. 근데 거기 그 르네상스 댐이라고 하는 이제 그 거대한 댐이 이제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면 에티오피아는 이제 그걸로 전기만 팔아도 이제 먹고 살 만한 이제 나라, 그 다음에 전기를 펑펑 쓸 수 있는 나라로 변모하는데 대신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수량이 확 줄어들고 이제 범람이나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 어차피 뭐 아스완 하이댐 때문에 이미 줄어든 상태였는데 더 줄어들 거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 비료를 치면서 생산량 유지할 텐데 결국 지력이 고갈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야, 인류의 문명이 시작됐던 이제 이집트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뒤집어 생각해 보면 가장 빠르게 또 소멸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은 그 농업의 시작이 됐던 곳이 농업이 끝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또 두려움이 또 좀 들기도 합니다.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생태 용량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실 비슷하죠, 그죠? 우리 농업 생산에 비해서 인구가 좀 많은 편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그 중동 국가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미래의 지구가 아닌 미래의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같은 거를 저도 여기 나오면서부터 좀 더 관심 가져야 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남자 소장님 모시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뭐 먹고 사나, 그다음에 이집트 식량난, 뭐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들어보려고 모셨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의 미래, 정말 농업의 미래 이야기까지 이제 하게 된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궁금해진 사항들은 이제 그러면 전 세계는 사람들이 먹을 만한 식량이 충분한가, 얼마나 생산하나 이런 이야기도 되게 궁금해지는데 그 이야기는 시간이 넘쳤으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남 소장님 모셔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식량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들께서도 농업, 식량 이런 거 되게 이제 캐캐묵은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남재작 소장님 모셔가지고 계속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